자, 37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370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청량음료 회사의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이렇게 얘기했네. 판매량은 그 해 여름에 평균 기온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그 해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경우는 0.8, 비슷한다 0.6, 낮다 0.3만큼이 팔린다, 이런 얘기지. 목표했던 목표량에. 자, 일기예보에 따랐더니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예요. 비슷할 게 0.5고 낮을 게 0.1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고, 370번 문제는 문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년의 온도를 보니까 이렇게 뭐 높다, 그 다음에 비슷하다, 그 다음에 자 낮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당연히 이 회사의 목표 판매량이라는 거는 높은 경우의 판매량과 비슷한 경우의 판매량, 그 다음에 낮은 경우의 판매량을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높을 확률이 뭐라 그랬냐면 0.4라고 했습니다. 소수니까 소수로 합시다. 0.4 곱하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높은 경우에는 0.8만큼이 팔린다, 목표량에. 0.8 하시면 되고 0.32만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할 확률은 일단 날씨는 0.5가 될 것이고요. 그럴 때는 0.6만큼이 팔린다라고 했으니까 0.6 하시면 0.3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낮을 확률은 0.1이고요. 합치면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0.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0.0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쵸? 선생님 이름이네. 그래서 0.6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니까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만 여러분이 하시면 뭐 괜찮죠?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좀 보시면 두 주머니에서 꺼내는 경우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자, 3번, 4번 쭉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조금 상황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자, 볼게. 주머니 A에는 여기 보니까 흰 공이 2개고 빨간 공이 하나 있습니다. B에는 흰 공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랬을 때 얘들아, 임으로 한 주머니를 택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임으로라는 말은 뭐 A, B 중에 누군가에게 더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고 같은 방법으로 B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야.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A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꺼냈을 때 흰 공이 2개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B 주머니를 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흰 공이 자 2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A를 택한다, B 택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이거를 뭐 해줘야 된다?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 2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3개 있죠?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건데, 모두 흰 공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니?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흰 공이 2개 나온다. 그럼 4C, 3C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자, 4C는 6입니다. 3C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두 흰공이 될 확률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일 때는 뭐 하는 거니? 더하기. 근데 또 6분의 1인데 어디? 저거 위에 3분의 1 하면 2C2면 6분의 1이에요? 왜? 3. 1이구나. 6분의 1.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뭐가 되죠? 2에다가 3이니까는 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자, 발전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있고요. B 주머니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있다.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으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한 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러한 말이 들어가면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A 주머니 택하는 경우, B 주머니 택하는 경우를 반드시 나눠줘야 되니까 2분의 1씩 곱해진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A 주머니 택하는 경우, B 주머니 택하는 경우를 따로따로 계획 세워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두 개 공을 꺼내는데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야. 자, 두 개를 꺼냈을 때 사실 이제 이 말 때문에 조금 이 단어가 잘못 쓰인 것 같아요. 두 개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이제 뽑힐 확률 이건가? 뭐니? 두 개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 그거 말하는 거구나. 뭔 소리냐면 두 개 공을 꺼냈어. 꺼내고 나서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되겠네. 이 문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다시 A, B에서 각각 이무의 하나의 주머니 얘를 택했어. 얘를 택해서 만약에 뭐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얘들아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흰 공 2개 나오면은 검은 공 들어있잖아. 그치?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검은 공이 만약에 2개 다 나오면 검은 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흰 공 하나 이렇게 만약에 가지고 나오면 이때도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 꺼내든 이렇게 2개 꺼내든 이렇게 2개 꺼내든 무조건 검은 공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들어있을 수밖에 없네. 이 얘기가 아닌데. 자, 2분의 1 하시고요. 전체에서 라고 했으니까 1에서 두 개 공을 꺼내는 거니까 분모는 5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흰 공만 나온다는 거는 3개 중에 2개 나온다는 얘기지. 3C2가 되겠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5C10, 3C3 이렇게 바로바로 하세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마찬가지로 B 선택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전체에서 흰 공끼리만 나오는 거지. 그치, 얘도. 그러니까 5C2분의 흰 공끼리 나오는 거는 2C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뭐 여기서 나오는 경우하고 여기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더하시면 되겠지. 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니까? 쉽게 말하면 배만 사건이야. 그치?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답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자,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뭐 확인한 후 뭐 다시 넣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볼게요. 주머니 A에는 여기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오케이? 주머니 A에서 임으로 1개의 공을 꺼냈다. 주머니 A를 딱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2분의 1 들어가는 거 아니죠? 주머니 A에서 임으로 1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는다. 자,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가면 복잡해지거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경우가 있냐면 A에서 흰 공을 꺼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A에서 꺼낸 게 무슨 공이야? 흰 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는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얘들아 아예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흰 공 2개를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검은 것이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흰 공이 3개가 된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꺼낸 게 검은 공이면 아, 너가 검은 공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B 주머니는 어떻게 바뀌냐? 검은색 2개를 여기다가 넣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검은색 2개를 넣으니까 검은색이 5개가 될 것이고 흰색이 1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리만 좀 하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 자, 임으로 B에서 한 주먹 하나를 꺼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흰 공일 확률은 당연히 뭐 6분의 3, 2분의 1 되겠지. 하나 꺼내는 거니까 여기서 흰 공일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B주머니에서 1개를 꺼낼 때 흰공이 되는 경우는 A에서 흰공을 꺼내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뽑았는데 흰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A에서 검은 공을 뽑아서 그렇게 조건에 맞게끔 정리해 놓고 나서 여기서 뽑았는데 흰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A에서 흰공을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니까 흰공 뽑을 확률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5분의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B에서 흰공을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A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확률은 5분의 뭐가 됩니까?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흰 공을 꺼내는 확률은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것도 6분의 3으로 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는 30분의 뭐 6이고 얘는 30분의 3이니까 2개를 더하면 30분의 9가 되고 약분하면은 10분의 3의 확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뭐 A가 어떤 공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건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A에서 흰 공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지는 결과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봅시다. 376번. 확통은 쌤이 해주는 거 보면은 이제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풀 때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발전 문제들. 좀 꼼꼼하게 복습하셔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상자 A에는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A, 빨간 공 셋, 검은 공 5. 그 다음에 상자 B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네요. 상자 A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한대. 자,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하는 거고,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자, 빨간 공이 안 나오면 실행 1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상자 B에는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이야. 맞지? 자, 지금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A에서 자, 몇 개 꺼내니? 2개 공을 꺼내는 거네. 2개 공을 꺼내는 거니까 빨간 공이, 자, 한번 계산해보자. 빨간 공만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 빨간색이 1개 나오고요. 검은 공이 1개 뽑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검은 공만 2개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2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상자 B라는 거는 뭐가 되냐? 빨간 공만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상자 B는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 빨간 공이 나오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행 B를 하는 거야. B는 뭐냐면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고 그랬으니까 상자 B는 바로 뭐가 되냐? 검은 공이 2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자 A에서 또 2개의 공을 꺼내서 상자 B에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걸로 그냥 끝난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개 넣었어. 2개 넣었으면 A는 어떻게 바뀌겠니? A는 빨간 공, 자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검은 공이 2개가 나왔잖아. 2개 나왔으니까 A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거야. 맞습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A에서 또 2개를 꺼내서 상자 B에 넣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개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뭐가 되겠어? 다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그치? 여기서 다시 빨간 거가 몇 개 나오는 경우? 2개, 여기는 빨간 것이 하나, 검은 것이 하나. 여기는 검은 것만 2개 나오는 경우.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 몇 개가 되냐? B에 빨간 거가 2개, 검은 거가 2개 되는 거고, 여기는 빨간 거가 몇 개야? 하나가 되고 검은 것이 3개, 여기는 검은 것만 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총 상황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이걸 다 요구한 게 아니라 상자 B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만 되냐? 빨간 공이 하나니까 그렇지 너. 그 다음에 또 누구 되는 거야? 너. 이렇게 2가지의 상황만 지금 뭐 하는 거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구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를 구해서 2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뭘 했어.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라고 한 결과를 그냥 표시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가 아니네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공을 2개 꺼내는 거잖아. 그치? 2개 꺼내는 거고, 처음에 A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8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8C2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빨간 거랑 검은 거 하나니까는 뭐 3C1, 5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8C는 얼마니? 4, 7이 28이네요. 28 곱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끝났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 결과가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상자 B에 빨간 공의 개수가 1개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또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즉 1번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가 되는 거네요.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일단은 검은 거가 2개가 나왔으니까 뭐 28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8C2니까. 그 다음에 검은 공이 5개 중에 2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5C2 해가지고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꺼냈을 때 빨간 거나 검은 거나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검은 공 2개 꺼내고 나서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니까 6C 얼마죠? 15죠? 15분의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3, 3은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죠?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얘는 뭐니? 3이 되고 얘는 5가 되네. 이렇게 곱하면 2가 되네. 다행이다. 15하고 이렇게 곱하면 6이니까 28분의 15, 6, 21. 4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복잡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조건을 말했으면 조건 이후를 그냥 뭐 하라는 얘기야?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라인을 쳐가지고. 알겠지? 자, 토너먼트 문제가 나왔네요. 토너먼트 보겠습니다. 3학년에 7개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한다고 할 때 1반과 2합이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네요. 자, 봅시다.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1반은 지금 어디 있어? 1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라인이 일단 몇 개 라인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어? 2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지? 아니요?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일단 2개죠. 왜 2개야? 그렇지. 이쪽에 2반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준결승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치? 만약에 이쪽에 2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디서 만나? 여기에서나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야. 이런 문제가 설명 들으면 되게 별거 아닌 문제인데 혼자 생각하려면 좀 어려운 문제야. 경험치 쌓아야 돼, 확통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냥 한 5번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선생님 계속 프린트 해가지고 줄게. 책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달라고 할 때까지 줄 테니까 달라고 하세요. 풀고. 이게 우리 머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딱딱딱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나. 경험치로 쌓아야 돼. 특히 확통은 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1번 경우. 자, 그럼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1, 2, 3, 4, 5, 6개 중에서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일단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 2반이 어쨌든 여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친구하고 경기를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되겠지. 경기를 한 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반의 시합이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어쨌든 얘가 한 번은 이겨야 돼. 그치? 근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는 거지. 정리해보면은 얘는 배치. 여기는 한 번만 뭐하면 경기하면은 만난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A 1반은 경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 그치? 2반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배치된다. 라고 하면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몇 번 경기해야 이 친구들이 만나냐. 그 얘기야. 경기 안 하고는 못 만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겨야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2반은 한 번 이겨야 됩니다. 그쵸? 한 번 이기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이겨야 돼. 2번 이겨야만이 결승에 2반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2분의 1의 제곱. 왜? 2번 이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러면 2반은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1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대기해야만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반은 몇 번만 싸우면 됩니까? 여기의 승자와 여기에서 한 번만 경기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한 번만 이기면 얘는 여기 자리에 오는 거야. 즉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6분의 1. 이 친구는 이거는 뭐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3, 4, 12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12분의 뭐가 되는 거니? 1, 3. 답은 4분의 1의 확률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만 잘하시면 별거 아닌 문제죠. 그쵸? 몇 번 경기했을 때 만날 수 있느냐? 이쪽에 왔을 때는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준결승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어디 왔을 때는, 자, 이쪽 라인에 왔을 때는 어디서 만나야 돼?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만나기 위해서는 경기를 해야 돼. 어쨌든,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79번 문제로 한번 선생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축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여기서 주어졌네요. 2분의 1이다. 자, 이 축구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했을 때 3연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축구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을 했어. 어떤 팀이. 그러니까 이 어떤 팀을 A팀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이 A팀이 어쨌든 간에 뭐 했어? 최종 우승했어. 최종 우승했을 때 무슨 때가 딱 주어졌어. 얘들, 그치? 근데 그 때가 상황 설명하는 때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범위를 제한하는 때가 있다고 했지. 범위를 제한하는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A라는 팀이 생각을 해봐. A라는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지금 얘는 뭐라 그랬냐? A라는 팀이 최종 우승했다라고 가정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보니까 뭐가 되는 거니? 그치, 조건부 확률이다. 이런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로.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런데 뭐라고 문제를 물어본 거야, 지금? 3번 해서 우승했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우승하긴 우승하는데 뭐 2번 할 수도 있고 뭐 3번 할 수도 있고 뭐 4번 할 수도 있고 약간 뭐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런데 3번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한번 봅시다. A가 자 여기였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는 몇 번 만에 우승하는 거니? 2번 만에 우승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이기고 그럼 바로 올라가잖아. 여기서 한 번 이기면 되니까 아 여기서는 2번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여기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을 우승하는 거가 되겠지. 여기 배치되면 3번 마찬가지. 여기도 3번. 여기는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A가 최종 우승할 수 있는 그 횟수는 2번 경기 하든지 3번 경기 하든지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2회 2번 우승, 그 다음에 2번, 3번 우승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분모가 뭐가 되겠어? 분모가 우승했을 때 이렇게 우승하고 이렇게 우승하고 두 개를 더한 게 분모가 되겠지. 분자는 뭐가 되겠어? 뭐뭐 했을 때 A였을 때 B, A였을 때 B가 아니고 A였을 때 한번 반복. A이면서 B인 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최종 우승했을 때 최종 우승한 게 A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 3번 우승이니까 A가 3번으로 우승했을 때 얘가 분모가 되겠지. 상황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갈게요. 자, 2번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5자리 중에서 어느 자리? 여기 뭐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배치가 되면은 2번 우승으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5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될 것이고 2번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죠? 자, 3번 우승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2가 되고 8분의 1이 돼야 되겠지. 2분의 1씩이니까. 자, 계산해보면 얘는 20분의 3이 되고 약분하면은 4가 되니까 얘는 20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계산할 때 분모가 똑같잖아, 얘들아. 그치? 분모가 똑같으면 원래는 이제 뭐냐면은 20분의 3 더하기 20분의 1분의 20분의 3연승이니까는 얘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니네가 당연히 이런 거 보면 분모에다가 뭐 곱해줄 거야? 20 곱해줄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20 곱하고 여기다가 20 곱하면 4분의 1이 답이 되겠지. 분모가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계산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분모가 똑같으면. 알겠지? 분모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 통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자가 달라지니까. 근데 분모가 똑같으면은 이렇게 더한 게 분모.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분자. 이렇게 하시면 뭐 계산이 좀 간단하고 편리해지겠지. 됐습니까? 자, 갑시다. 계속. 조건부 확률은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크게. 두 가지, 뭐, 남녀, 뭐, 한다, 안 한다. 그치?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대립되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은 무조건 4 곱하기 4 표를 그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않은 문제들은 주로 선생님 공풀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풀기는 하여튼 경우의 수를 잘 따지셔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6번 갑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를 사용하고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OG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딱하니 2 곱하기 2라는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경험치가 좀 쌓이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는 S전자가 있고요. S전자가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두 회사, 뭐 어쨌든 S전자와 뭐 여러 회사들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죠? 5G 서비스하고 그렇지 않은 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사건들은 무조건 표로 그리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보시면은 표로 풀면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표로 안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복잡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대립된 어떤 그런 성질이구나 해서 표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표로 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칸을 다 한 다시면 하시면 돼요. 경토리가 아프냐.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청소년의 40%가 S전자니까 뭐 100으로 잡았겠지. 100으로 잡았고 S전자 40, S전자 아닌 거 60 이렇게 갔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S전자를 사용하고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즉 S전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60%라고 했으니까 이 40에 대한 60%가 되겠지. 뭐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0.6 곱하면 되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24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얘가 24명이면 당연히 여기 16명 정도는 바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른 전자는 50%가 OG를 사용한다, 5G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표가 만들어지겠지. 40% 중에서 60% 아닌 거, 다른 거는 60명인데 60명이라고 보면 반절반절. 그래서 이런 표가 다 완전히 완성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임으로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OG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OG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 학생이 뭐라고? S전자 제품을 사용한다. S를 사용한다? 이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 54분의 24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표 문제는 굉장히 뒤쪽 보면 약간 엄청 복잡한 문제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표라는 것만 여러분들 딱 인식하시고 표 그리시고 거기에 맞게끔 좀 이렇게 세팅 잘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잠 오는 것 같으니까 다시 녹화를 안 했네. 자, 이건 이제 이런 이제 식이 나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 나에게 식이 하나 있어. 식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미지수 하나는 뭐 할 수 있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미지수 2개가 돼버리면 당연히 미지수가 2개고 쓸 수 있는 식이 하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서
여기서 구하라는 거를 x라고 놓고 나머지들은 뭐 하겠구나? x에 관한 식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320명이니까 320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의 이제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의 수를 x라고 놓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학생의 수는 여기를 y나 이제 이런 걸로 놓으시면 안 된다고. 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남학생의 60%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0.6을 곱한 이게 바로 남학생이 가입한 인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반절이니까 뭐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겠어? 다 소수 계산이니까 그냥 뭐 160 마이너스 0.5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걔는 0.6x고 마이너스 0.5x니까 0.1x가 되고 320을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16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게 복잡하고 안 복잡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한테는 지금.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내가 이거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만 이 문제가 보이잖아. 얘는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야. 그 이상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P1이 뭐야? P1은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남자가 P1이고 가입한 사람 중에서 여자가 P2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2배 한 거, 여기다가 P2에다가 2배 한 거하고 P1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은 뭐 여기다가 2배 하면 2분의 1 없어진다고 치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0.6x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뭐 하면 되겠어? 똑같으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지. 이런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식 미지수 1개 충분히 뭐한다?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걸. 알겠지? 그리고 남자 x x에 관한 식으로 다 뭐한다? 표현만 하자. 그러면 P1도 나는 x에 관한 식으로 P2도 x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P1하고 P2의 2배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x에 관한 어떤 꼬리식이 나오겠지. 1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7번 문제 갑시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경우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봅시다.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이 3개가 들어있고요. B에는 검은 구슬 2개, 흰 구슬 2개. 자, 그림 이렇게 있죠? 들어있습니다. 자, 두 주머니 A, B 중 임으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A 선택할 수 있고 B 선택할 수 있고. 그쵸? 라인이 벌써 몇 개가 나오니까 2개가 나오네요. A 선택할 수 있고 B 선택할 수 있고. 자,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이다. A 선택 검은색, B 선택 검은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여기가 때, 제한된 때. 임의의 한 명을 선택했다. 그런 건 제한된 게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냥 확률. 무엇이 이럴 때, 근데 그 이것이 전체 상황이 아니라 뭔가 제한된 상황, 특수한 경우야.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택된 주머니가 B주머니다. 그러면은 A 2분의 1 곱하기 검은색 2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2개 꺼내죠?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다 검은색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그냥 1이지 뭐 1 이렇게. 얘는 1.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검은색이니까는 4C2 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12분의 1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 분모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분자는 B주머니라고 했으니까 1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를 맞춰버려. 이렇게 맞춰버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맞추세요. 맞추시면 뭐라고요? 2개 더한 게 분모. 알겠지? 그 다음에 비주머니 분자 7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38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머니 A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어요. 자, 주머니 A 1, 2, 3, 4, 5 5장 카드.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의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자, 라인 정합시다. 첫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 굳이 뭐 36 쓸 필요가 없고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뭐냐 그 얘기지. 뭡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3의 배수. 일단 뭐 정리해 주세요. 3의 배수, 뭐 3분의 1. 오케이. 3의 배수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겠죠?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3의 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그러면 여기는 A 주머니를 택하는 거고, 임으로 꺼낸 카드 한 장을 꺼내고요. 한 장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주머니 B에서 임으로 카드 한 장을 꺼낸다. 자, A 주머니에서 한 장 꺼내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이쪽이면 주머니 B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겠다.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게 바로 짝수다 라고 했네. 3의 배수가 이렇게 나와서 A에서 뭐를 뽑겠다는 거야? 짝수를 뽑겠다는 얘기죠. 한 장 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B 주머니에서 마찬가지로 짝수를 뽑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때 제한돼 있죠? 조건부입니다. A 주머니 이렇게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조건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계산해보면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될 것이고요. A에서 꺼내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고 한 장 꺼내는데 짝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분의 2가 되고 B주머니에서 짝수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3, 5, 15, 15분의 2가 되고 얘는 없어지니까 3분의 1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1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를 뭐 하라고? 15분의 5로 맞춰주라고.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고 나면 2 더하기 7, 2 더하기 5, 7이 분모가 되는 거고 A 주머니인 얘가 분자 7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자, 8번 문제 풀어야 되는데 좀 쉬었다 풀게요. 8번. 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경우 자 봅시다. A 주머니에 흰 공 2개, 검은 공 5개, B 주머니는 검은 거 4개, 흰 공 3개 들어있습니다. 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으로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 이렇게 읽을 때 얘들아, 이렇게 읽고 쭉 다음 넘어가봤자 니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생각을 해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었어.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당연히 A 주머니에서 꺼냈으면 뭐 아니면 뭐겠어? 흰공 아니면 검은 공이지. 정리하면서 가야지. 그냥 쭉 읽어서 몰라. 국어 하는 거 똑같아요. 쭉 읽어나가 그냥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럼 뭐해? 문제 못 풀지 당연히. 다시 읽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항상 무엇이라고 딱 미션이 주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를 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했을 때 B주머니의 결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개 이렇게 라인을 치고요. A에서 자 검은색이 나왔을 때 A에서 흰색이 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B주머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B는 A에서 검은 공이고 그거를 B주머니에 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검은색은 5개로 바뀔 것이고
흰색은 3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A에서 흰색이 나와서 그 다음에 B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흰색 집어넣는 거니까 자 검은색이 4개가 되고 흰색이 4개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야. 자 B주머니에 넣은 다음 B주머니에서 다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했대. 알겠죠? B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아 B주머니는 무조건 흰 공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제한시켰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고 B에서 흰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고 B에서 흰공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 주머니에서 처음에 검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8분의 뭐가 몇 개냐? 7개. 7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B에서 또 흰공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이해되셨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분의 2가 될 것이고요. 8분의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 항상 이렇게 약분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56, 7, 8이 56분의 3, 5, 15가 될 것이고요. 56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야. 얘네가 같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된다? 이렇게 23분의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 이해되셨죠? 8.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일단 뭐 읽어나가세요. 근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 그럼 2개 라인 치고 A에서 검은 공 나왔네. B에다 넣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B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까지 해놓고 A에서 흰 공이 나왔네. 그러면은 그거를 B에 넣었으니까 B의 상황이 바뀌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고 파이널로 물어보는 거는 뭡니까? B에서 흰 공, B 흰 공, B 흰 공.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그게 바로 이거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분모가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 2개를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분자. 이 얘기한 겁니다. 풀어보세요. 388번까지 쭉. 이쪽은 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상관없이 다 난이도가 비슷해요. 제일 좀 어려운 문제 속하는 거야.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다. 5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수영이가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수영이가 모자를 어쨌든 두고 올 확률은 5분의 1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라고 보면 되겠죠. 됐죠? 자, 수영이는 설날에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 집에 와서야 세 집 중에 한 군데에 모자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C 집에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말이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 집에 두고 올 수가 있고요. B 집에 두고 올 수가 있고요. C 집에 두고 올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두고 왔다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고 C 집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겠지. 그러면 A 집에 두고 올 확률은 바로 뭐가 되냐? 당연히 첫 번째 집이 A 집이잖아. 여기 문제 보니까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A 집을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B, C를 간 거잖아. 그러면 A 집에다가 놓고 오려면 당연히 A 집 첫 번째 집에 놓고 오는 거지 그냥. 그러면 5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 집에 놓고 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집에서는 놓고 오지 않아야 되고 B 집에서 놓고 와야 되겠지. B 집에서만 놓고 온다 해서 얘도 5분의 1 이러시면 안 되죠.
당연히 B집에 놓고 오려면 A집에서는 놓고 오지 않아야만이 B집에서 놓고 올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도 5분의 1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야? A집에 놓고 오고 B집에 놓고 올 수도 있고 A집에 놓지 않고 놓고 올 수 있잖아. 그거를 다 합친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통에서는 처음부터 스토리를 다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B집에 놓고 온다는 얘기는 A는 놓고 오지 않았다. 5분의 4 곱하기 놓고 왔다. C는 5분의 4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A도 놓고 오지 않아야 되고 B도 놓고 오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 C에도 놓고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파이널 125분의 뭐가 됩니까? 16이 될 것이고, 자, 분모를 다 맞춰 주시는 게 계산이 뭐하다? 편리하다고 알겠지? 분자들만 싹 모으면 되니까. 얘는 25니까 마찬가지 125분의 25잖아, 그치? 5를 하나 더 곱하면 5, 4,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5분의 2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 나면은 25, 20, 16 세 개를 다 더하는 게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 더하면 얼마니? 45에 45, 61입니까? 61분의 16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391번 문제를 한번 계속 가볼게요. 4개의 야구팀 A, B, C, D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나겠다, 그치? 뭐 이렇게 규칙이 많아가지고.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고 C팀과 D팀이 경기한다. 뭐 큰 의미는 없네. 가에서 이긴 팀끼리, 여기 보니까 가에서 이긴 팀이 지금 빨간색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긴 팀들은 빨간색 라인을 타고 간다. 가에서 진 팀끼리 경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을 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이긴 팀, 진 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경기한대.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경기한다는 얘기야. 나에서 이긴 팀과 라에서 또 이긴 팀이 경기를 한다. 마에서 이긴 팀이 우승팀이 된다. 조금 파악하기 쉽지 않게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야.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빨간색 라인만 타고 가는 거야. 즉, 여기서 한 번 이겼어? 그럼 여기가 됐겠지. 근데 여기는 이만큼 올라온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이기면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한 번만 더 이기면은 3번 이기면 우승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겼어. 여기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겨서 이렇게 갔어. 그치? 여기 왔는데 지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지면. 이기면은 빨간색 타고 가시는 거고요. 지면은 점선 타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겼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졌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지고 나서 여기에서 진 팀과 한 번 더 경기해서 또 지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이기면 타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긴 팀끼리의 경기에서 진 사람과 여기 이긴 팀이 한 번 더 경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긴 팀이 최종 파이널 결승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매 경기에서 각 팀이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로 같다라고 하자. A팀이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A팀이 이제 이겼을 때나 우승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겼겠지, 그치? 그러면 A팀이 이제 우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가에서 이기고, 나에서도 이기고, 마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겠지. 가에서 이겼어. 얘는 둘이 여기에서 이기면은 이쪽 타고 가는 거니까. 이겼어, 그치? 나에서도 이기면 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마에서 이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기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마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시면 가에서 이기고 가에서는 이겼어, 그치? 나에서는 뭐했어? 졌어. 가에서는 이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졌어. 나에서는 졌어요. 져서 이렇게 간 거지, 그치? 라에서 이기는 거지. 라에서 이겨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다시 마에서 이겨야 우승을 하겠지. 라에서 이겨야 올라가고 마에서 이겨야 우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에서 이긴 경우는 다 했잖아, 그치? 가에서 이겨서 이긴 경우, 이겨서 진 경우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가에서 자, 진 경우야. 가에서 졌으면은 이쪽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면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다해서 무조건 이겨야 돼. 다해서 이겨야 되고요. 다해서 이기면 쪼르르 올라가요. 라에서 또 뭐 해야 돼? 라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럼 타고 올라가고 마에서 다시 이겨야만이 우승할 수가 있는 거지. 즉 A팀이 우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가에서 이겼을 확률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가 바로 가에서 이겼을 확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경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경기만 하는 거고 경기 한 번당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8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야. 지든 이기든 이기도 2분의 1, 저도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몇 번 경기했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16분의 1이고요. 얘는 16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16분의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16, 16 똑같으니까 이 친구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 부모 맞추는 게 되게 편해요. 그렇게 되면은 3개를 모두 더하는 거 4개 중에 이거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하고 2니까 뭐가 되겠어?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피규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을 우리는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한다. 이렇게 된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진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암에 실제 걸린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치? 진단으로 암 환자라고 판명받은 사람이 있고 판명받지 않은 사람이 있지. 즉 실제 환자 안 환자 진단 걸리고 안 걸리고 두 가지 이야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표를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는 실제 환자야. 실제 환자 아닌 거 알겠지? 여기는 진단. 환자라고 진단했고 아니라고 진단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2%라고 한다. 이 의사가 실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실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실제 암에 걸린 사람 400명이 될 것이고요. 실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600명이 될 것이고 여기는 1000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게 9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하는 게 98이란 얘기잖아. 그럼 98이란 얘기는 100명 중에 2명만 빼고는 다 걸렸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0명 중에 2명은 실제 환자인데 진단상으로는 아니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8명이 되고 여기를 계산해주는 게 더 빠르겠지. 100명당 2명이니까
400명이면은 8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392명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즉, 여기가 92%래. 그럼 여기는 몇 %야? 8%야. 8%라는 거는 뭐냐면 100명당 8명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00명이니까 68에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여기는 뭐 55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뭐 이거 얼마니? 여기가 560명이 되고 여기는 640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아니 440명 이렇게. 그러면은 표만 완료됐으면 여기서 어떤 거를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뭐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자, 1000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이런 거는 뭐가 아니라고 해. 조건부가 아니라고 해. 그냥 1000명 중에 1명 뽑았다는 얘기잖아. 제한시킨 게 없잖아. 그러면은 분모가 뭐가 되는, 이게 왜 선생님이 자꾸 조건부 아닌 걸 얘기하냐면 분모가 달라지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얘는 그냥 얘는 1000명이 분모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야. 진단받으니까는 이쪽이 돼야 되겠지. 440명이 되겠네. 440명. 뭐,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어딨어? 25분의 11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 암에 걸린 사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제한시킨 거잖아. 그치?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440명입니다. 그 중에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은 몇 명입니까? 392명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440분의 392를 하셔도 되고, 440분의 48을 하셔도 되겠지. 그래서 1에서 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문제 읽으시면서 조건부인지 조건부가 아닌지. 조건부라는 건 항상 무엇 때라는 말이 있을 때 제한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표만 그리면은 무조건 니네들 뭐 할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알겠지? 394번 문제가 둘 다 뺑소니 문제도 그렇고요. 2019년 경찰대 기출문제인 백인, 흑인, 독인. 여기는 이제 사실 뭐 니네 경찰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보다 난이도가 더 훨씬 높습니다. 수능 1등급 맞는 사람들이 경찰대 평균 60점에서 70점 정도를 맞아요. 경찰대 기출 문제는 일반적으로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학교 내신에 나올 일이 뭐 사실 실제로 거의 없긴 하겠죠. 여기는 이제 백인, 흑인, 동양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표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격자는 범인은 동양인이라고 진술을 하였다. 가까이서 정확히 범인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고 CCTV도 없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이렇게 했다. 그 결과 목격자가 인종을 옳게 판단한다. 옳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겠지. 옳게 판단한다. 옳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흑인, 백인, 동양인 3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표가 몇 개 만들어져야 됩니까? 표가 6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뭐, 또 내신 잡아줄 때 그때 풀이를 해줄게요. 연습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조건부 확률로 수용도 해결하기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그 2가지 라인을 말하는 거야. 공뽑기 같은 경우는, 191쪽에 공뽑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라인 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뒷장에 제약회사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수용도로 이렇게 라인 쳐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뭐 제약회사에서 새로 온 걸 했습니다. 60% 참가자 중 60%는 진통제를 줬어요. 얘는 기존의 진통제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진통제, 기존의 진통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니까 이런 식의 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 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표로 만드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넘어가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의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독립하고 종속은 뭐냐면 뭐 용어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독립.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사건은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는 뭐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주머니에 빨간색 공, 흰색 공 3개, 검은색 공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을 하나를 꺼내서 확인을 하고 집어넣을 거야. 알겠지? 확인하고 집어넣는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공을 꺼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뭐 사건을 A라고 하고, 빨간 공이지, 검은 공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뭐 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든 흰 공이 나오든지 간에 넣고 다시 뭐에 집어넣었잖아. 그래 안 그래? 집어넣었으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온다고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뭐 높아지거나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 처음하고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어.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복원. 처음에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그 얘기야.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뭐 적어지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온 사건은 A,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든 흰 공이 나오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은 뭐 하는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나는 환경과 두 번째가 일어나는 환경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연관관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상황적으로. 자, 그게 이제 독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이라는 말이 있네요. 종속이라는 말은 보통은 이제 가장 쉬운 게 그거야. 공을 일단은 확인하고 집어넣지 않고 두 번째 만약에 공을 꺼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은 공 3개, 흰 공 3개가 있을 때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면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과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달라지겠지. 그쵸? 그렇게 첫 번째 어떤 그러한 그 사건의 결과가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바로 종속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멘트들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적인 것만 또 딱 정리해 줄게요. 자, 이런 이제 복원 추출이다.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두 번째 만약에 꺼내면 복원 추출. 첫 번째 꺼낸 공을 넣지 않고 두 번째 공을 꺼내면 비복원 추출. 대표적으로 얘가 독립. 왜? 첫 번째 꺼내는 상황과 두 번째 꺼내는 상황이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꺼낸 공을 집어넣지 않고 다시 만약에 되면 이게 대표적인 종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이제 독립하고 종속이 이제 뭘 좀 얘기하려고 하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이제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식은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 PA 곱하기 PB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조건부로부터 잠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A 바 B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P, B 분의 P, A 교 B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고 싶으면 P, A 교 B라는 건 얘가 넘어가니까 P, B 곱하기 P 선생님이 뒤에 것끼리
뒤에 거끼리가 아니라 얘하고 뒤에 거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야. 자, 선생님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 그쵸? 그런데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란다, 얘들아. A 사건과 B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라면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는 게,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나는 게 아무런 상관관계가 서로 없다라는 거야. 상관관계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P, A가 B도 P, A가 되는 거야.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나는 경우는 무조건 얘가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독립이라는 사건이라면, 독립사건이라면, P, A, B,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P 뭐란 얘기야? A란 얘기야. 그러니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가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다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든 첫 번째 흰 공이 나오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실 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건부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조건부 표현이 되어 있을 때 A, B가 뭐라면 독립이라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 무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시되고 앞에 거가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P, B가 A, 여야. 이게 구하라, 이렇게 했어. 구하라고 했는데 독립이야. 독립이면 우리는 누구를 구하면 된다고? P, B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P, B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독립은 우리가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받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먼저 받아줄 게 뭐냐면, 조건부로 뭔가 표현되어 있을 때 두 개가 독립이면 앞에 거를 그냥 구하라고 할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P, A와 B.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똑같냐? P, A하고 똑같다, 이 말이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P, B 곱하기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여기에서 얘가 의미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의미가 없으니까는 P, A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거의 결과로 인해서 두 번째 정리되는 게 뭐냐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P, A와 P, B를, 즉 얘하고 이거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보시면 돼. 뭐 좀 이렇게, 자, 조건부로 돼 있을 때 앞에 거다. 교집합일 때 두 개의 곱하기로 뭐 한다?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얘는 지금 바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독립의 핵심은 이 두 번째 겁니다. 교집합은 A 곱하기 B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물론 얘도 당연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P, A 곱하기 P, B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뭔가 이렇게 엮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친구하고 뒤에 있는 친구의 곱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독립의 가장 큰 핵심이야. 이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아,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의 어떤 계산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공식은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치? 네 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거든지 세 개를 주면 나는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런데 교집합이 A 곱하기 B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미지수가 몇 개가 되냐? 3개가 돼버리는 거야. 왜? 교집합을 따로 미지수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왜? 교집합 뭘로 보면 되니까? A, B의 곱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미지수가 4개였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의 조건을 나에게 줌으로써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의 값을 내가 구했다라고 한다면 독립이라는 조건 자체가 교집합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교집합은 A, B 곱하고 똑같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합 A, B 3개 중에서 2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합하고 교를 알려주고 나서 B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나온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B를 X라고 놓으시면 돼요. X라고 놓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P A 합 B의 확률 더하기. 교집합의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PA의 확률을 알려준 거야. 이거는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X가 곱해진 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3분, 쌤이 해볼게. 자, 합의 확률이 뭐 5분의 3이라고 하고 PA가 뭐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AB가 독립일 때 PB 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계산 문제에서. 그러면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거는 배반 사건이든 독립이든 뭐든 무조건 얘는 쓰이는 절대 공식이야, 그냥. 그러면 자, 5분의 3 더하기 교인데 교는 아직 냅두고요. A는 2분의 1 더하기 B를 구하라서 얘를 X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 2분의 1X 같은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단순히 뭐인 거야, 그냥? X에 관한 식인 거야, 그냥. 그러면 X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넘어가면은 X값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냥 그러한 문제다,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독립이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조건부의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뒤에 거는 무시하고 앞에 거만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거는 각각의 곱하기로 뭐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문제를 선생님이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이 되려면 A라는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거가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과 같아질 때가 독립이란 얘기야. 여기 보세요. 자, 뭔 소린지.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조금 쉬운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을 넣고 이렇게 뭐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과 종속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으면 독립이라고 보는 거고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자, 일단 A는 뭐가 되냐? 2, 4, 6이고요. A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B라는 거는 3하고 6이 되고 B라는 거는 뭐가 되냐? 3분의 1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C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2, 3, 5가 되고 C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문제는 뭐 물어봤냐면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라는 걸 물어본 거야.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 종속인지 난 모르겠어. 이게 서로 뭐 상관이 없는 사건인지 있는 사건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 기준이 뭐란 얘기야? 이거라고.
그냥 P, A, 교 이거의 확률을 구해보고 이거의 확률을 구해봐서 응? 같으면 우리는 독립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보고. 그러면 A교 B라는 거는 뭐냐면 A2면서 B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6 하나 있죠. 그러면은 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자, PA 곱하기 PB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아 너는 같아지네. 그러면 A하고 B는 뭐라고 보겠다? 아 니네는 독립이라고 나는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계속 갈게요. 그럼 A하고 C는 뭐냐? A하고 C는 뭐냐? 조수. 자, 집에 가자. 정신 차려. 자, A하고 C는 뭐냐면 A하고 C의 교집합을 먼저 구해보자는 얘기야. 교집합. 알겠지? 그럼 교집합이란 뭐냐면 A하고 C의 교집합은 누구 있습니까? 2 하나 있잖아. 그렇지? 2 하나 있으니까 6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률이. 됐습니까? 그런데 PA 확률과 PC의 확률을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같습니까? 같지 않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같으면은 독립이라고 하는 거고 같지 않으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겠다? 종속이라고 결정 내리겠다. 그 얘기야. 상황에 따라서 독립 종속이 판단이 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뭐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서로 독립이지만 2의 배수하고 종속 소수는 서로 독립이 아닌 거야. 이거 구분 못 한다고 잘.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은지 다른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PA, PB도 6분의 1이니까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에서는 교집합은 6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는 서로 종속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PA는 뭘까? PA는 동전 앞면 나오는 거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주사위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한대. 그러면 P, B는 뭐가 되겠어? 3의 배수니까 3하고 6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PA교 B라는 거는 뭐냐면 교집합의 확률은 뭐냐 그 얘기야. 교집합의 확률은 앞면이 나오면서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로 따지면 동전 한 개니까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되고 얘는 1부터 6까지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교집합은 총 2 곱하기 6이니까 12 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12분의 앞면이 나오면서 앞면이 나오면서 3의 배수는 3하고 6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교집합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6분의 1이 바로 뭐가 된다? 내가 찾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도 되냐? PA하고 PB를 두 개를 곱해도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렇게 되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의 3의 배수가 나오는 이 두 사건은 뭐라고 보겠다? 독립이라고 보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앞면 이런 식으로. 교집합은 이렇게 곱한 6분의 1하고 같아지니까 A, B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뭔 소리냐면은 이거는 뭐야? A가 뭐야? 앞면이 나올 때 뭐 하는 얘기야? B가 나오는,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앞면이 나올 때 3의 배수가 앞면이 나올 때 자 P A 분의 P A교 B인데 아까 우리가 얘는 뭐라 그랬어? P A 곱하기 P B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독립이라는 거 확인했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 얘는 P A 분의 P A 곱하기 P B로 쓸 수가 있는 거고 P A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P 뭐가 되는 거니? B. 얘는 P, B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립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조건부로 나왔을 때 뒤에 거 무시하고 앞에 거가 바로 구하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뒤에 거가 무엇이든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거를 뭐 한다? 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